네, 안녕하세요. 배설 두 번째 시간, 노폐물의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배설기관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설기관의 구조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신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한번 볼 것이고, 그다음에 배설을 소화와 순환, 호흡과 연관지어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배설기관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다. 배설기관에는 제일 중요한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그리고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다. 어, 이 오줌관은 이 신장에서 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콩팥에서 방광으로 가기까지의 이 이것을 오줌관이라고 하고, 이 방광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관을 요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맥, 동맥도 있죠. 이 정맥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혈관,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입니다. 자, 그러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피니까 깨끗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신장에서 걸러지기 직전의 혈액은 가장 노폐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겠죠. 그래서 이 동맥에 흐르고 있는 피는 정맥혈이 되겠습니다. 정맥혈. 그리고 신장에서 걸러진 이후에 다시 심장으로 가는 이 정맥에 흐르는 피는 동맥혈이 되겠죠.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신장으로 가기 직전의 혈액이 가장 더럽겠죠. 그리고 이 신장을 바로 지나온 그 피는 노폐물이 없는 깨끗한 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신장의 구조. 신장은 강낭콩 모양으로 주먹만한 크기이다. 강낭콩 모양이니까 뭐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주먹만한 크기가 두 개나 달려 있죠. 그만큼 크기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콩팥은 겉질과 속질, 깔때기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지금 겉부분이 있죠. 이렇게 겉부분이 있고 속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깔때기는 겉부분과 속 부분을 지나서 여기 빈 공간, 여기 있는 빈 공간, 이 부분이 깔때기입니다. 이 깔때기 역할은 이제 비교적 간단해서, 깔때기는 이 모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비교적 간단한데 이 겉질과 속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 우선 신장의 기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오줌을 만든다, 몸속의 물의 양을 알맞게 조절하여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여기서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우리의 물의 어떤 몸속의 수분의 양, 그 다음에 얼마나 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pH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폐물을 얼마나 배출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혈액 속 무기 염료의 농도를 일정히 유지시킨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안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통해서 염료의 농도를 조절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구조를 보면, 자, 지금 아까 봤던 겉질과 속질입니다. 겉질과 속질, 그리고 여기는 깔때기가 되겠죠.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네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프론은 이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있는 하나의 정수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의 아주 미세한 정수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신장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필터가 노폐물을 걸러내게 되죠. 그래서 네프론은 자, 겉질과 속질에 걸쳐 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뭐가 있냐? 사구체란 말은 실사자 공구해서
혈관이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공처럼 모여 있는 혈관에 어, 모임 공처럼 모여 있는 그런 구조이고 보문 주머니는 여기 보이는 그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세뇨관 사구체를 빠져나온 노폐물들이 보문 주머니를 통해서 이게 깔때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빠져나오면 이것이 이제 이 세뇨관이라는 걸 타고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세뇨관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길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재흡수, 재분비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길게 이어져 있는 이유도 있다. 그것은 재흡수와 재분비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여기 사구체가 아니고 이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세혈관을 얘기합니다. 이 모세혈관에서 재흡수와 재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네프론이라는 것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하나의 세트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자, 사구체는 가는 혈관이 공처럼 뭉쳐 있는 모양이다. 자, 사구체가 왜 뭉쳐 있냐? 지금 보면은 동맥에서 사구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사구체를 거쳐서 혈관이 이제 어디로 가냐? 모세혈관으로 가죠. 동맥에서 피가 사구체를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굉장히 가늘어지고 있죠? 그러면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혈관이 막 뭉쳐 있다. 그 말은 피가 몰리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강한 압력을 이용해서 노폐물과 물을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뭉쳐 있는 이유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보문 주머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이다. 뭐 간단한 역할을 합니다. 사구체에서 빠져나온 노폐물과 물을 모아서 세뇨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네프론의 기능은 뭐냐?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인 단위이다. 기본 단위, 하나의 필터라고 했죠. 자, 콩팥에는 100만 개 이상이 있으며 오줌을 만든다.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여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한다. 자,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네프론이 있고, 자, 거기서 만들어진 오줌은 이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한다. 아까 오줌관과 요도의 차이점 설명했죠. 자, 이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자, 오줌.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액체로 사구체에서 여기서 여과가 돼서 세뇨관에서 재흡수와 분비를 통해서 형성된다. 자, 아까 노폐물에는 뭐가 있었냐? 노폐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소죠. 그리고 물 등이 노폐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뇨관을 통해서 가다가 지금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과되는 것부터 봅시다. 자, 여과. 뭐가 여과가 되냐? 크기가 작은 포도당. 자, 근데 포도당은 노폐물이 아니죠. 그리고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이런 것들이 되고 우리가 순수하게 버려야 될 노폐물 중에 요소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소 외에도 방금 말했던 포도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은 몸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구체에서는 그냥 가느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들, 이 혈관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이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작은 것은 다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여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뇨관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냐?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 재흡수는 뭐가 재흡수되냐? 방금 나왔던 것들 중에서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재흡수가 된다. 이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자, 그 다음에 재흡수와 분비 또는 재분비라고 합니다. 자, 모세혈관에 있던 노폐물.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또 남은 게 있겠죠? 이 모세혈관에서, 그러니까
이 사고체에서 다 걸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타고 가다가 다시 세뇨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물 너무 많이 마셨을 때는 이 모세혈관 안에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경우에 따라서 배출되기도 하고 다시 재흡수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과, 방금 말했던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여과라는 말은 우리 그 가느다란 채를 통해서 구멍이 있는 가느다란 채를 통해서 걸러내는 이 과정을 여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서는 작은 거는 뭐든지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등이 다 여과가 된다. 그리고 단백질과 적혈구 등은 큰 물질은 사구체에 남는다. 그런데 사구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네프론에 문제가 생겼다. 이 여과하는 체가 구멍이 체가 이게 손상을 입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백뇨 또는 혈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과된 성분은 보몬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이동된다. 자, 좀 정리해 봅시다. 피가 동맥을 타고 들어오죠. 동맥을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사구체로 갑니다. 사구체에서 강한 압력으로 여과를 시킨다. 여과를 시켜서 어디로 가냐? 이제 보몬 주머니로 가죠. 자, 보몬 주머니에 모인 것들은 노폐물만 있는 게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냐? 이제 세뇨관을 타고 가다가 세뇨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세뇨관에서 아주 중요한 일 뭐가 일어납니까?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세뇨관을 거치고 남은 것들이 이제 집합관으로 가는데 집합관은 어, 어, 신장 깔때기로 가기 직전에 여러 개의 세뇨관들이 모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뇨관이 여러 개 모여서 집합관으로 가서 이제 신장 깔때기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으로 가겠죠. 오줌이 됐으니까. 자, 오줌관으로 가서 방광에 모이게 된다. 자, 이 과정 여러분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 동맥을 타고 와서 자, 사구체에서 강한 압력에 의해서 걸러진 다음에 보몬주머니에 모인다. 여기에 모인 것들은 요소뿐만이 아니라 물,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료 등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세뇨관을 거쳐서 세뇨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줌이 돼서 집합관을 통해서 신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재흡수,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에 여과된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즉, 재흡수니까 세뇨관에서 어디로?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어떤 것들이 가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물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무기염료, 포도당 이런 것들은 다 가고요. 포도당이 만약에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아닌 이유는 포도당을 다 재흡수하기 때문이다. 자, 분비. 사구체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들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것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무엇이 가냐? 요소가 가겠죠. 이런 요소나 또는 혹은 이제 물이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오줌의 배설 경로.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되고, 자, 방금 배웠던 그 복잡한 과정은 다 신장에서 일어납니다. 신장에서 다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제 걸러져서 오줌이 된 이후에는 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게 됩니다. 이동대 저장되고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설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과서 꼭 참고해서 그림을 보면서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 다시 영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